지금 너네가 갖고 있는 열심히 해야지라는 각오는 일종의 흐릿함에 불과해. 내가 올해 결심한 그 내 고행길은 정말 힘들구나.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애매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거구나.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재수해도 점수 안 오른데 재수해도 원년에 갈 수 있었던 그런 학교밖에 못 간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이게 거기서 오는 거거든. 교수지? 교수들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도 너무 크기 때문에 너네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했을 확률은 35%밖에 안 돼. 교시는 정시와 함께 모두 대비하는 거야. 내가 아예 지원 자격도 없다 하지 않는 이상 모두 대비하는 거지. 배제한다든지 올인한다든지 둘 다 멍청한 짓이다. 자, 27학년도 독학재수 필수 팁 수업 시작하자.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애들은 재수를 선택을 한 거야. 그 중에서도 독학재수의 방법을 선택을 한 거지. 이 독학재수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 노력이 허투루 새나가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희생한 만큼의 성적만큼, 그 정도의 결과만큼은 나오게 하고 싶은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면 되는 거야. 보통 독학재수의 요령하고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어디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 수업은 강사로서 교사로서 설명하는 내용 아니야. 그래봤자 막말로 나는 재수를 안 해봤어. 난 강사지만 오랫동안 재종반에 있었을 뿐이지 재수를 안 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요즘 시대에 재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입시 쪽에 있다고 해서 강의 형식으로 전달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더라는 거지. 내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내 제자들, 그러니까 형들이나 언니들이 독학재수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이런 자료 만드신다면 이것만큼은 꼭 전달해 주세요. 이거는 꼭 말리셔야 돼요. 하는 것들이 거의 20년 좀 못되게 한 17년, 18년 정도 축적된 자료야. 지금 이 자료는. 그래서 생각보다 너네들이 체감하기에 되게 구체적이고 아 이거 나한테 정말 맞는 얘기구나 하고 뭐랄까 공감을 받으면서 따라서 실천하기도 쉬워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너네가 아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나 다시는 올해 느꼈던 이런 패배감이나 상처 입지 않을 거야. 꼭 난 거기에 성공을 시킬 거야. 뭐 이런 각오들을 할 거야. 근데 그게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야. 지금 너네가 갖고 있는 열심히 해야지라는 각오는 일종의 흐릿함에 불과해. 되돌아보면 고3 시작할 때 어땠어? 내가 고3이라니. 정말 열심히 해야겠네? 큰일 나겠네? 그런 각오는 누구나 있었어. 하지만 문제는 그게 1년 동안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 흐릿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추상적인 각오만을 가지고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단기전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1년짜리 장기 입시 레이스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예측 가능성. 내가 올 한 해 어떠한 입시 단계를 거쳐서 사이클을 진행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개괄해 보는 게 필요해.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노력에 대한 의욕이 구체화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현실적으로 실현되게 되는 거지. 막연한 각오만 갖고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이 자료를 보면 강의 제목이 레버넌트로 되어 있지. 뭐 영상으로 찍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지만 유튜브를 얼마 전에 만들었으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이걸 매년 해왔거든. 근데 이제 꽤 됐어 이 영화가 나온 지.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어떤 형이 이거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거든. 레버넌트가. 이 레버넌트로 이 강의 제목을 했으면 좋겠다 한 형이 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뜻이 죽음에서 돌아온 자래.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 너네가 올해 대학 떨어졌잖아. 그게 곧 죽음인 것이냐? 절대 아니야. 뭐 대학 떨어진 게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게 죽음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니네가 올해 공부를 시작할 거잖아. 그러면은 공부를 해서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너네가 성적을 올리고 있든 올리고 있지 않든 열심히 하고 있든 열심히 하고 있지 않든 어쨌든 간에 너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동안 소속이 없는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대로 하면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누가 물어보면 나 지금 재수해 라고 하면 다들 그래? 하고 제대로 된 반응을 못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1년을 보내게 되거든. 그게 너무 힘들었대. 형들이나 언니들 말은. 그래서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이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제목으로 수업 제목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올해 결심한 그 내 고행길은 정말 힘들구나.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애매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거구나.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그런 흐릿함에서 오는 고통을 느낄 때 이건 정상적인 거야. 원래 이런 거고 선배들도 다 거쳤던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넘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긴 표가 나와 있지. 이 긴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출력을 해서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게. 댓글에 보면 링크가 있어. 출력을 해서 자기 맨날 자는 침대 맡이나 아니면 맨날 공부하는 책상에 꼭 비치를 해뒀으면 좋겠어. 너네가 1년 동안 거치게 될 사항들에서 뭐 학습 목표를 적어놓은 게 아니야. 이게 학습 목표가 아니라 이땐 꼭 이거 해야 되고 저때 깜빡하지 말고 이거 꼭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이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다음 단계가 뭔지, 그 다음에 좀 멀리 두세 달 이후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내 앞에 놓여진 것들은 뭔지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정신머리를 똑바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건 오늘 수업하지 않을 거야. 이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즉 시간대별로 자세한 내용들, 이 타이밍에는 반드시 이거, 이 타이밍에는 반드시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다. 이걸 설명을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봐도 내용이 생각나도록 이렇게 짤막하게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이라는 거 알아두고 이제 바로 시작해보자. 2월 중순 이전까지 뭘 하시는 것이냐, 이거는 지금 영상 업로드 시점 기준으로 이미 지났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안 해놓으면 큰일 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 일단 보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무조건 놀아야 돼.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는 많이 놀고 제대로 놀수록 너네 머리가 리프레시가 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려면 제대로 쉬어야지. 너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고3이라는 1년의 그 시즌을 거쳤단 말이야. 근데 충격을 받고 뭐 학원 마케팅에 놀아나서 12월부터 막 재수 선행반 들어가고 이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 대부분 늦봄에 다 퍼져. 그리고 몇 달을 헤매. 그리고 입시 또 실패하지. 너네가 기회가 아니란 말이야. 쉬지 않으면 스퍼트도 없다라는 점.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놀아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논다는 것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고 있는 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돈 달라고 해서 밖에 나갈 그런 주제도 못 돼가지고 가만히 방 안에 있는 거. 엄마 아빠 출근하고 나면 거실에 나가서 넷플릭스나 좀 보는 거. 그딴 걸로는 노는 게 아니야. 계속 뇌한테 공부 외에 관련된 자극을 계속 줘야 그게 휴식이 되거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놀고 여행도 다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데이트도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좀 흥이 안 나. 형들이나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지금 대학도 못 간 주제에 이러고 놀아도 돼? 라는 생각 때문에 흥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집에 있는 게 편하다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안 돼. 계획표까지 세워가지고 악착같이 나가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줘야 돼. 책 읽는 것도 안 돼. 물론 공부가 아닌 독서라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 그 독서도 안 돼. 그냥 무조건 활자와 무관한 뇌의 자극을 계속 줘서 뇌가 깨끗하게 씻기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다시 스퍼트를 낼 수 있거든. 계획표를 세우지 않으면 아예 안 하게 된다.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어져 있게 되고, 그럼 나중에 스퍼트 낼 때 힘들다. 슬럼프가 와버린다. 원인 모를 슬럼프는 뇌가 지쳐서 오는 거거든. 번아웃이라고 하지. 꼭 명심하고, 수능이랑 논술 교재 가능하면 버리지 마라. 원래 고3 때 했던 수능이나 논술 교재로 독학재수를 해야 원래 고3 때의 실력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빠르게 회복이 돼야 거기서 플러스 알파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 점수가 더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5년부터.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책 바꾸려고 하지 마. 기존 책을 다시 재활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3학년 2학기에 반영된 생기부나 내신 성적을 확보해 뒀으면 좋겠어. 물론 너네가 뭐 9월 달에 원서 쓸 거니까 그때까지만 확보하면 되겠는데 꼭 이때 해야 된다 뭐 그건 아니지만, 너네가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간 걸로 수시를 치렀잖아. 그치? 하지만 재수하게 되면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된 새로운 생기부, 새로운 내신 성적 갖고 논술이나 학종을 쓰게 될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때쯤 확보해 놔야 중간중간에 자기가 공부하면서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고 대강의 러프한 수시, 정시, 전형 안배 이런 구상을 할 때 이때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라는 점 명심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중순이랑 4월 초순 이 시즌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해. 2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이걸 해라 라는 뜻이 아니야. 원래는 선생님은 항상 내 제자들한테 4월 초순부터 독학재수 공부를 시작을 해라. 그 전까지는 미친 듯이 놀아라 제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 극히 일부만 이 말을 듣고 나머지는 말을 안 들어. 왜냐면 4월 초순까지 공부 안 하고 놀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이따위 쓰레기 성적으로 대학을 못 가서 독학재수하는 판에 재종반 애들은 2월 초중순에 개강을 했잖아요. 그럼 독학재수도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돌려봐라. 너네가 고3 때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니? 아니야. 공부하는 동안 요령과 집중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스퍼트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휴식을 하고 이때 공부를 시작을 해라 라고 나는 말하는 편이지만, 보통 애들은 가슴이 새 가슴이다 보니까 요걸 못하고 미리 시작하더라. 그래서 재종반처럼 2월 중순에 시작하는 경우, 누구는 3월에 시작하는 경우, 누구는 3월 하순에 시작하는 경우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이 구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일단은 너네는 요 네모칸 요 타이밍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 워밍업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이거를 보면 좋겠고, 선생님을 완전히 믿는다. 그럼 4월 초순까지 계획표 세워서 열심히 놀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좀 일찍 시작하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시작을 하되 먼저 이 워밍업 작업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일단 첫 번째 워밍업 단계에서 머릿속에 딱 탑재될 마인드셋이 뭐냐면은 수능이 입시의 받침대다. 이건 뭐 말은 여러 번 들었던 거지만 실천 안 했던 거지. 너네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독학재수를 해가지고 고3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해. 지금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대학을 못 가서 지금 독학재수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독학재수 잘했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고3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높은 대학교 붙어야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이런 마음도 한켠에 있을 거야. 그렇게 높고 화려한 탑을 쌓기 위해서는 기단, 탑 밑에 기단석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야 탑이 쌓는 중에 안 쓰러지고 안 기울어지고 화려하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탄탄하게.
근데 기단석을 무시하고 탑을 예쁘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거 반드시 쓰러져. 나는 나름대로 탑 쌓는다고 고생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시험 점수나 또는 그 시험 점수에 의한 합격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건 너네가 기단석을 무시했었기 때문이야. 수능이 기단이 된다는 거. 그 이유를 자세히 보자면 일단 정시 백업 능력이 확실해질수록 수시, 정시까지 솔직히 포함하는 거야. 입시에서는 공격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답안 작성이 가능하다. 가령 내가 정시로 경희대 정도 갈 수 있어. 근데 논술로 고대나 연대를 썼다 치자. 그때 내가 이거 떨어져 봐야 정시로 경희대는 가 라고 할 때 적극적인 답안 작성, 적극적인 면접 답변이 가능해져. 내가 정시로 충남대 정도야. 근데 그래도 충남대 정시로도 최저 고대랑 연대 다 맞추지. 최저 비전공도 있고. 그런데 내가 시험장 딱 들어가잖아? 그럼 나 이거 떨어지면 바로 충남대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적극적인 답안,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객관식과 달리 서술식, 즉 면접이나 논술은 내가 적극성과 자신감이 있을 때 이게 화려하게 잘 나오는 거지. 내가 쫄고 너무 절실하고 간절할 때는 오히려 이게 무너져. 벌벌벌 떨면서. 그 다음에 아예 지원 자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너네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지만 고3 때도 거기 그렇게 썼다가 떨어졌는데 내가 재수까지 한 마당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삼수인데 라는 생각이 올해 이 원서 접수할 때 너네 머릿속을 지배할 거야. 그래서 보통 재수할 때는 애들이 더더욱 원서 쓸 때 소심해져. 그럼 어떻게 되니? 소심하게 써서 붙으면 뭐하니? 결국은 원년에 갈 수 있었던 그런 학교 또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많이 들어봤잖아. 재수해도 점수 안 오른데 재수해도 원년에 갈 수 있었던 그런 학교밖에 못 간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이게 거기서 오는 거거든. 공격적 지원을 해야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안 되면? 정시 백업이 안 되면. 그래서 수시를 자기가 타겟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정시 성적을 최대한 올려놓을 때 수시에서도 빛이 날 수가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논술의 답안이나 면접의 답변은 철저하게 교과 과정의 핵심 개념을 적절한 위치에 정확하게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수능이 안 되는 애가 여기서 대박 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수능이 잘 돼야 여기서도 잘 되는 건데 여기서 수능이 잘 된다는 것이 막 서울대, 연고대 정시로 합격할 정도 그 정도까지도 아니야. 그냥 뭐 중경외시 건동홍 정시로 갈 정도까지 그 정도만 만들어놔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거든 논술과 면접에. 근데 애들이 훅 여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거를 홀대한 애들이 있어. 그럼 받침대 기단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 아무리 위에 탑을 화려하게 쌓아봤자 기울어지고 삐그덕대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지. 쌓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결국은 나한테 남아있는 건 뭐니? 파편처럼 무너져서 뽀개져 있는 탑 조각들일 뿐인 거야. 그 다음에 고3 때 충분히 경험해봤지? 최저가 요구되는 데도 있고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수능만 백업이 된다면 정시가 백업이 된다면 최저 센데 썼을 때 경쟁률이 확 떨어져. 알 거야. 이게 사실 이 최저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신기하게 최저 맞춘 애들이 그렇게 없는지. 최저 약간만 높은 데만 써도. 그리고 내가 그 최저를 맞춘다면 경쟁률이 사실 2대1에서 7대1 정도밖에 안 돼. 실질 경쟁률. 근데 최저 미조경을 쓰면 나 수능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에 차라리 논술에 집중하자. 그렇게 해갖고 수시에만 집중을 하고 수능의 받침대를 무시하게 되면은 뭐 200대1, 300대1 경쟁률에 맞닥뜨려야 된다는 뜻이지. 은근히 재수생은 안 그렇지만 현역 애들 알잖아. 너네 고3 겪어봤잖아. 현역 애들 수능 쉽게 포기한다. 수능 자신 없으니까 나 논술로 할래. 난 학종을 쓸래. 근데 수능에 최저 맞출지 못 맞출지 모르겠으니까 가능하면 최저가 낮거나 없는 것을 골라 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막상 내 논술 답안의 성취도나 내 생기부의 경쟁력이 과연 그만큼 되냐는 거지. 그래서 수능이 백업이 되는 놈이 역시 낮은 경쟁률에 맞닥뜨려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일단 난 국영수만 시작했으면 좋겠어. 상반기에는 나는 일단 국영수만 한다. 근데 진짜 올1을 넘어서 국영수 합쳐서 2개 이내로 틀리는 게 나의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다. 완벽을 기하자 하고 탐구는 독학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여름 때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 지금부터 고3 때 한 번씩 해놨으니까 지금부터 다 같이 가고 싶지. 또 이거는 어느 정도 잘 나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죽 써갖고 재수하게 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주 뒤어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끌고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점수가 동시에 안 오를 위험이 커.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네 마음속에는 대학에 못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독학 재수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것도 있어. 이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하자. 이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고3 때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의 그 목표의 학교에 반드시 합격을 하자. 이번에 제대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 많이 올리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거, 그다음에 여름에 이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너네도 알겠지만 탐구는 솔직히 말하면은 9월, 10월에 본 걸로 수능 점수 나오는 거거든. 근데 너네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도 막판 정리 가능하고 9월, 10월에 눈에 제대로 발라주면 그냥 충분히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이걸 여기부터 끌고 들어가면 쓸데없이 내용 분량이 늘어나. 학습 분량이. 그러니까 9월, 10월에 막판 정리하기에도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국영수부터 잡고 탐구는 여름부터 잡자. 이게 내가 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시의 성공은 지원 전략이 65%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지원 전략을 뒤에서 짤 거야. 8월 달쯤에부터 시작을 할 거야. 왜냐면 너도 알잖아. 대학별 요강이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지원 전략을 짜니. 근데 굳이 이 문장을 내가 요 2월에서 4월 초 요 사이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가 실패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독학재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실패할 원인이 남 탓하는 것도 못난 거지만 100% 자기의 무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멍청한 거거든. 뭐 너희 부모님이나 선생님 세대처럼 전체 94만 명이 수능이라는 하나의 시험으로 줄 서갖고 대학 들어가던 그런 시대라면 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입시가 너무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컴퓨터가 개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수들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도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 전략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65%고 너네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했을 확률은 35%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100% 다 무능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요것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준비해도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점도 꼭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야. 그래서 나도 이거 요 채널을 통해서 지원할 거고 뭐 여기에 대해서 내 지원 내용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뭐 너네가 믿고 있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정보 소스를 통해서도 전략을 고3 때처럼 막 나는 이러니까 논술할 거야, 뭐 나는 이러니까 정시할 거야, 뭐 생기부는 스펙이 많으면 좋대, 이런 어정쩡하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것만 갖고 지원했다면 올해는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고 논리적이고 채점자 그 주관성을 역이용해서 지원 전략을 짜자라는 거, 그런 발상의 전환만으로도 뒤집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인데 각 전형 요소의 특징을 이해해둘 필요가 있어. 공부 시작하기 전에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논술은 글 잘 쓰는 거래, 학종은 뭐 내신 어느 정도 이상 되고 교내 활동으로 동아리랑 경시대회에 참여했으면 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선생님, 그럼 방금 선생님이 예를 든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나요? 필요하지. 근데 문득 생각해봐. 너네가 논술이나 학종이나 정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었잖아, 고3 때. 그 너네만 알고 있는 지식이니? 아니지. 53만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었잖아.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특징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네가 고3 때 전형 요소의 특징이라고 알았던 거는 특징이 아니라 그냥 전형 요소의 개념을 알았을 뿐이야. 특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각 전형의 평가장의 현실은 어떠냐, 출제의 경향은 뭐 논술이면 논술, 수능이면 수능, 학종 면접이면 면접 경향은 어떠냐, 또 현실에서의 입결, 대학이 공개하는 입결 말고 현실의 입결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각 전형을 내가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하는 그 대비 나한테 주어진 학습 부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기회비용의 다른 전형에 대한 학습 부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각 전형 요소의 특징이라는 거. 역시 적절한 시점에 나는 이걸 지원을 할 거고, 너네가 뭐 다른 곳에서 이 소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요 타이밍에 정리해두고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완벽하게 암기해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만 해도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게. 선생님은 필요할 때 이거를 영상으로 이제 공개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수시는 불확실성이 핵심적인 개념 요소다. 봐라,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 수능은. 하지만 점수만큼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어. 이번 정시 해봤잖아, 그지? 모집 단위별 모집 정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빵꾸 나거나 터지는 거에 따라서 막 컷이 뒤죽 뻑지게 되잖아. 근데 논술이랑 면접은 또는 학종 서류는 공부한 만큼 준비한 만큼 점수 자체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즉 불확실성이야. 고3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정시 올인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니? 공부한 만큼 점수는 나와. 하지만 점수만큼 정시가 결과가 나오질 않지. 그러니까 입시 자체, 수시뿐만 아니라 입시 자체가 원래 불확실성이야. 저는 재종반도 안 가요. 혼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고3 신분이 아니니까 학교 선생님 교무실 인프라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 해서 될까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 왜? 불확실하기 때문에 독학재수가 불리할 것도 없어. 오히려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답이 없거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뭐 재종반 가서 무슨 뭐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그런 거 다 개소리야. 그게 도움된다는 보장이 없어. 교무실에서 학교 선생님이 뭐 대단히 뭐 지원해 준 것 같지?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반드시 모든 전형을 활용을 해야 된다. 분산 투자가 필요해. 모든 전형을 활용하게 되면 모든 전형의 노력이 분산이 되니까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지. 그게 리스크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리스크를 최대한 희석시키면 돼. 어떻게 희석시키냐면 시간을 안배하는 거지. 시즌별로.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돼 있니? 시간대별로 각 타이밍에 주의사항이 뭔지 정리되어 있지.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각 시즌별로 내가 논술에 힘을 줄 때 힘을 주고, 대부분 수능에 힘을 주는 시기겠지. 수능에 힘을 줄 때 힘을 주고, 생기부의 경쟁력을 따져서 적합한 모집 단위를 고르는데 힘을 줄 때 힘을 주는 거고, 각 시즌별로 중점을 이동하기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고, 그거는 시간 안배로 실현하는 거야. 따라서 고등학교 때처럼 멍청하게 정시 올인, 수시 올인 한다고 해서 결과 좋지 않았잖아. 수시는 선생님 저 고3 때 논술한다고 깝치고 학종 알아본다고 깝치다가 결국 수능까지 도미노로 망해가지고 이꼴 났어요. 저는 올해는 수시는 안 볼래요. 부적절하다. 선생님, 저는 고3 때 정시 올인했다가 쪽박 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시 위주로 해볼게요. 부적절하다. 수시는 정시와 함께 모두 대비하는 거야. 내가 아예 지원 자격도 없다 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대비하는 거지, 배제한다든지 올인한다든지 둘 다 멍청한 짓이다. 이거 화전민에 불과하다. 명심하고. 물론 이제 개인 여건별로 뭐 자기가 내신이 8등급이다, 그래서 학종을 제끼겠다, 뭐 이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도 또 오히려 드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워밍업 단계에서 논술,
학종을 안배를 할 필요가 있어. 논술 위주로 할지 학종 위주로 할지, 논술 학종 합친 것과 수능 정시사에서 어느 정도 비율 시간 안배를 할지를 완전히 확정은 9월에 할 거야. 초벌로 러프하게 대강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놔야 돼. 그래야 공부할 때 어떻게 시간을 투자할지, 수능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 빼가지고 요거 대비할지 이걸 정할 거 아니니. 그런데 요 초벌 계획 러프하게 하는 거를 최대한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왜냐면 너네가 지금 생각하는 올해 실패의 원인이 너네 그 주관에 의해서 왜곡돼 있을 확률이 크거든. 보통 상담해보면 그래. 아무리 지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나름 고생하면서 힘들게 노력했다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너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객관적 기억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요 자료 맨 뒤에 부록에 논술 체크리스트, 학종 체크리스트 2개가 있거든. 그걸로 체크를 해보면 내 논술 실력이나 생기부 경쟁력 자체가 떨어져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구멍에 잘못 쑤셔 넣어서 떨어진 건지, 그거를 따져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내가 만들어 넣었거든. 다시 말하지만 이거 다운로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댓글에 링크 걸어놓을게. 요걸로 반드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래야 너네가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지.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하지. 정말요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히 3평 안 봤으면 좋겠어. 6평이랑 9평은 평가원 시험이야. 실제 수능과 점수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같은 수능이랑 같은 출제자야. 근데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쓰레기야. 고3 때 해봤잖아. 솔직히 좀 약간 막말로 얘기하면 실제 수능이랑 출제 유형이 정반대로 간다 라고 약 표현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 괜히 수시 정시 다 실패하고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이렇게 마음 상처를 많이 받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괜히 3월 초에 이거 받아서 상처를 받는 애들이 많아. 실제 너네 실력과 상관도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아예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아예 보지 마라. 차라리 그냥 집에 앉아갖고 혼자 사설 문제 푸는 게 나아. 압력보다는 방법론. 이미 앞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기 스스로한테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나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올해는 난 진짜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나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올해는 절대 실패는 없어. 넌 죄인이야. 네가 놀 자격이나 있어? 막 이런 거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스스로한테 채찍질 하지 마. 다시 말하지만 너네 마차나 소 달구지 타고 빨리 달린다고 영화처럼 계속 채찍질하면 계속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걔들 몇백 미터 뛰다가 멈춰버려. 퍼져가지고. 너네는 지금 재수야. 고3이랑은 비교도 안 돼. 고3이라는 엄청난 사이클을 거치고 나서 바로 또 공부하는 애들이야. 자기한테 채찍질 해봤자 지치기밖에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넋 놓고 있냐? 그러면 안 되지. 아까도 말했듯이 방법론. 어떻게 내가 각 시즌별로 뭐뭐를 간과하지 않고 뭐뭐를 그 적합한 타이밍에 반드시 챙기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그거를 정리해 놓는 그런 시간으로 워밍업 타이밍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음주. 나 너네들 최대한 놀으라 그랬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아. 성인인데 뭐 어때. 근데 이 음주는 좀 달라. 우리가 술을 먹고 다음날 깨잖아. 그리고 공부할 수 있지. 그때 공부가 된다는 착각을 하거든. 술이 깼으니까. 근데 아니야. 그건 착각일 뿐이고 술이 한번 몸에 들어가면 완전히 두뇌에서 알코올이 빠지는데 2주가 걸려. 그 얘기는 뭐야? 분명히 공부한 기억은 나는데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는 그 상태로 13일을 쓰게 된다는 얘기야. 14일 중에 13일을. 그래서 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야 된다. 최소한 한 맥주 반 컵, 소주 한 3분의 1 잔, 뭐 그 정도 입술만 적시면서 분위기만 맞춰. 하지만 부어라 마셔라 내가 성인이다 우와 그거 낭만 즐기다가는 평생 술 먹게 돼. 왜? 평생 원하는 대학에 못 갔으니까. 평생 속상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주만큼은 안 된다. 그다음에 알바도 안 된다. 이거는 일부 애들 이런 애들 있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알바랑 병행을 하겠다. 니네가 무슨 주경야독이니? 장난해? 야 고3 때 공부만 해도 안 된 시험을 오후 까지 공부하다가 저녁 때 가서 편의점이나 뭐 알바하는 애들 있어. 심야 편의점 하게 되면은 선생님 공부하면 개소리 하지 마. 절대 안 돼. 너네 체력만 갉아먹을 뿐이야. 여기서 번 돈이 용돈으로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바하다가 올해 실패하면 바로 삼수야. 그러면 더더욱 엄마한테 용돈 받기 힘들어. 그럼 그때 또 알바할 거니 또? 절대 안 돼. 어차피 죽기 살기로 공부하기로 한 거 알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제로 네 형들이나 언니들이 나쁜 마음에서라기보다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에 이거 하는 애들 있거든. 차라리 1년 더 미안하고 확실하게 합격해서 그 다음에 효도하는 게 나아. 그 다음에 운동 약간,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자면서 시간 보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 계획대로 하면은 4월 초부터 공부를 하기로 권하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즌이 시작이 됐어. 너네가 3월이나 2월 말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3월이나 2월 말이 요 시점이 되는 거지. 즉 상반기, 독학재수 상반기의 핵심 요소들을 이제 다음 영상부터 따져보도록 하자.